자, 오늘은 좀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농지나 임야 같은 시골 땅 투자입니다. 이게 정말 매력적인데 또 그만큼 까다롭거든요.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와, 경매에서 감정가 70% 가격에 땅을 낙찰받았다. 이 순간만큼 짜릿한 게 또 있을까요? 그런데요,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망치가 땅땅땅 하고 떨어진 그 순간부터요. 자, 그래서 이 땅, 이게 과연 대박의 기회일까요? 아니면 그냥 돈만 날리는 함정일까요?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경매 같은 방식으로 땅을 사려고 할까요? 그 시장은 역시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겠죠. 경매를 보면요. 특히 아파트보다는 땅이나 공장 같은 물건들이 시세보다 막 20%, 30% 싸게 나오거든요. 솔깃하죠?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. 일반 매매처럼 누가 옆에서 친절하게 이 땅은요 하고 설명해주지 않아요. 정말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직접 파고 들어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라는 걸 해봐야겠죠. 그 첫 단계가 바로 서류와의 싸움입니다. 놀랍게도요,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 몇 장만으로도 이건 절대 사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에 걸러낼 수 있거든요. 서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악의 함정, 바로 맹지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길하고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꽉 막힌 땅이에요.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? 건축 허가가 아예 안 나옵니다. 그냥 영원히 갇혀버린 땅인 셈이죠.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법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. 저기요, 길 좀 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옆집 주인이랑 좋게 좋게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. 서류에서 또 하나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게 바로 지목입니다. 땅의 신분증 같은 건데요. 대지라고 찍혀 있으면 오케이, 바로 집 지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만약 전이나 답이라고 돼 있다? 이건 밭이나 논, 즉 농지라는 뜻이거든요.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정말 복잡한 농지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. 그야말로 땅의 운명을 가르는 한 단어죠. 자, 서류는 완벽해요. 그럼 이제 끝났을까요? 천만에요.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책상에서 본 세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두 발로 확인하러 가야죠. 진짜 보물은 발품 파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니까요. 서류상으로는 정말 그림같이 완벽했던 그 땅이 막상 가보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. 바로 이 세 가지 얼굴이죠. 반갑지 않은 이웃,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,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. 첫 번째, 반갑지 않은 이웃, 바로 축사입니다. 지도에는 그냥 네모난 건물 하나로만 보이거든요. 근데 현장에 딱 서서 바람이 한번 싹 불어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냄새와 소음, 이건 지도에 안 나오죠? 두 번째,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장애물, 바로 철탑입니다.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대한 철탑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. 이건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꺼리는 시설이라 땅값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, 바로 묘지입니다. 땅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거나 혹은 언덕배기에 오래된 복문들이 흐트러져 있다면 어떨까요? 서류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지도에 있는 이 길이 진짜 이 길 맞나? 지적도에는 분명히 길이 있는데 가보니 낭떠러지인 경우도 있고요. 반대로 지도엔 길이 없는데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써온 현황도로가 떡하니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차이를 구분해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. 자, 이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? 이른바 고수들만 안다는 그런 세금과 법규의 비밀들,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숫자 3,700만 원,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자, 이런 규정이 있어요.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% 감면해 줍니다.
엄청난 혜택이죠.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. 만약 한 해라도 농사 말고 다른 일,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소득으로 3,700만 원 이상을 벌었다? 그럼 그 해는 8년 경작기간에서 쏙 빠져버립니다. 요즘처럼 투잡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인 기준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아주 흥미로운 제도입니다.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이제 농지에 약 10평, 그러니까 33제곱미터까지 작은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주말에 가서 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.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.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고 완전한 집이 아니라 임시 건물, 즉 가설 건축물 형태로만 가능해요. 그래도 주말 농장을 꿈꾸는 분들께는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셈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최종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결국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이 체크리스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내가 이 땅으로 뭘 할 건지 목표부터 정하는 거예요. 주말 농장? 전원주택? 용도가 정해져야 보이죠. 둘째, 서류 확인.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셋째, 도로. 법적인 도로, 그리고 실제 현장의 도로,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. 넷째, 현장 방문. 경사는 어떤지, 주변에 축사나 철탑은 없는지 직접 봐야죠. 다섯째, 기반시설. 전기, 수도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. 여섯째, 규제. 온갖 건축법규와 세금 문제까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일곱 번째,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이 가격이 합당한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죠.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정말 웬만한 함정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다음 투자 기회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어요? 아마 그 첫 질문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